is wrong with speaking? I wouldn't go there. If he came here, I'd accept him. We should be eating a hamburger on a conference table, and we should make better deals. I would never say no. It may be very late. It's very late. It's very late in the picture right now. I don't know if this sends a message. It doesn't make any difference if it does or not. North Korea is a problem. The problem will be taken care of. The status quo in North Korea is also unacceptable, and the Council must be prepared to impose additional and stronger sanctions on North Korean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This is a real threat. 자, 나흘 후면 오는 29일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취임 전과 취임 후에 이 발언 내용을 저희가 화면으로 구성해서 보여드렸는데 이 발언 내용을 보면 분명히 대북 기조가 달라진 것이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북 기조가 달라진 건가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전에는 네. 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할 수 있다라고 네. 이제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이 된 이후에 전문가들로부터 또 참모들로부터 많은 브리핑을 받고 보니까 북한 핵 문제를 그 대화로 풀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네. 것을 자기가 인식을 하게 됐고 또 하나는 또 대통령 취임 당선 때부터 취임 때까지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 도발을 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걸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하나는 결정적인 것이 김정남 암살 사건입니다. 아하. 김정남을 죽인 저런 사람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다든가 하는 네. 것은 자기 고리도 실추되고 네. 북한처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네. too late, 너무 늦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그래서 대북 정책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특히 요즘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북핵 문제 해결을 굉장히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무역 문제, 테러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북핵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죠.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아까 4월 29일이 100일이 네. 취임 100일 되는 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국내 문제에서는 사실 별로 이렇게 해놓은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적어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성과를 내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24일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의 대사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가지고 네. 북한의 위협이 실질적이고 지금 아주 현실적인 그런 위협이라고 하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틀 뒤인 26일 바로 오늘이죠. 예. 미국의 상원 의원 100명을 저렇게 100명을 백악관에 모두 초청하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저것도 이례적이고요. 예,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직접 초청을 해가지고 북한의 새로운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28일에는 렉스 틸러슨 미국의 국무장관이 유엔 안보리의 이사국들, 외교 장관급 인사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네.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네. 이거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자, 안보리 이사국을 대사들을 전부 초청하는 것은 네. 만약 북한이 도발하면은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사상 초유의 제재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그렇죠. 것이고 그거는 그래도 제재 아니니까 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상원의원을 이렇게 끌어모은 것은 이건 네.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전쟁을 하려고 하면 의회에서 네.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전쟁을 위한 승인. 그렇죠. 그리고 선제 공격을 먼저 하더라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제 의회 추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의원 100명을 이렇게 백악관에 초청한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이제 렉스 틸러슨 장관도 네. 또 안보리 이사국 외교 장관들을 다시 이렇게 만나서 네. 그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것은 이거는 요번에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ICBM을 발사하면은 네. 완전히 중국을 그러니까 중국을 활용해서 또는 원유 수입을 중지시킨다든가 네네. 하는 그런 엄청난 제재안을 통과시켰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미국의 역대 정부 가운데 이렇게 군사력 개입까지 언급하면서 북핵 문제에 집중했던 정권이 있었습니까? 트럼프만큼? 과거에 그 프레블함 사건 났다든지 네. 또는 8.28 돕기만 할 때 그때 누구였나요? 그럴 때 이제 미국이 데프콘 2까지 가면서 이렇게 네. 북한이 유감이다라는 성명 날 때까지 밀어붙인 적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처음 저분이 대통령 당선될 때 한국에서는 얼마나 싫어하고 멸시했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 4월 1일 딱 겪고 나서는 트럼프한테 전혀 그렇게 만만하게 못 대하죠. 한국 사회 언론 확 변했죠. 그렇죠. 여론층 다 변했고
제가 보기에는 저분이 뭐 대통령 100일 정도 한 사람이 아니라 100년쯤 한 사람으로 네. 느낄 정도로 노련하게 지금 하면서 4월 15일 날은 저 항공모함도 다 빼놓고 나서 북한 꼼짝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약간 말로 좀 네, 말로. 풍을 떨었죠. 네, 그게 힘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계속 압박을 넣어서 지금 칼빈슨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북한 바짝 얼게 만들고 우리 그랬죠. 긴장시키고 뭐 사드 집어넣고 해서. 그것도 능력이라고 그때 평가를 능력이죠. 하셨고요. 대단한. 그럼 어차피 말로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저분이 저렇게 쭉 하는 게 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분도 지금 아쉬운 점이 많을 거예요. 뭐냐면 오바마 케어를 없애려고 하다 실패하고 여러 가지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네. 근데 지난번에 시리아 폭격을 딱 해보니까 지지율이 확 올라갔단 말이에요. CNN 같은 경우는 매번 선거 전에 여론조사해갖고 트럼프 안 된다 했는데 돼버리니까 또 문제다고 시비 건 언론인데. 네. 그 간판 앵커조차도 잘했다고 칭찬할 정도로. 지금 네. 트럼프는 국내에서 정치를 잘하려면 지지도를 올려야 되는데 아하. 그것이 이런 안보 문제더라. 그래서 결국은 그 국방부 장관이나 그 외교안보 보좌관한테 무게 중심을 실어주고 방법을 네. 찾아라 하니까 이분들은 작전만 짠 사람이니까 아주 좀 멋있는 작전을 제가 보기엔 만들어내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단순히 북한 핵 문제에 집중한다기보다 국내외,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의 지지율 반등,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 입지를 고려해서 북한 핵 문제를 우선적으로 지금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런 해석을 해 주셨고요. 자, 그런데 과연 북한이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냐? 이와 관련된 미국 내의 분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뉴욕타임스의 보도 내용인데 북한이 6, 7주 내에 핵폭탄 하나를 제조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고 또 미국 고위 관계자는요. 북한이 미사일, 자, 미국 본토를 향해서 쏘는데 4, 5년 걸릴 것이다. 이 문장만 보면은 뭐 오래 걸린다는 소린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조만간, 즉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 내에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완벽하게 완성해서 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위협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인 거겠죠? 예, 그래서 제가 북한이 6, 7주에 핵폭탄 하나 만들 수 있느냐 네. 하는 부분인데 네. 2010년도에 북한이 공개한 영변에 우라늄 용적 시설이 2,000기입니다. 네. 근데 그걸 2013년도 말에 똑같은 걸 또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4,000기 가지고 현재 우라늄 용축하는 것을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변 오메가2 원자로에서 네. 프루토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합쳐서 1년에 한 7, 8발 정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북한 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하는데 4년 정도 걸릴 거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는데, 통상 미국이 이렇게 해봤자 대개 보면은 미국의 생각보다는 훨씬 더 빨리 북한이 적응해 왔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이번에 4월 15일 날 북한이 3가지 종류의 ICBM을 공개를 했습니다. 물론 네. 이게 빈통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2, 3년 정도면은 ICBM이 완성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어제 TV 토론회에서 또 이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이요. 지금 전화로 중국, 미국, 일본이 계속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긴급하게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차기 정권이 빨리 출범을 하게 된다면 이 약간 좀 따돌림을 당하는 듯한 이런 분위기에서 좀 헤어날 수 있을까요? 예, 뭐 헤어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트럼프의 그 대북 어떤 그 기조. 조치 네. 이런 것들은요 과거하고 완전히 달라진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지금 미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가 아주 긴밀하게 계속적으로 정상급끼리 통화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의회라든지 아니면 유엔 안보리라든지 이사국들한테 직접 트럼프가 설명을 하고 이런 것들은 전쟁을 준비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이라크 전쟁을 할 때 뭐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고 얘기를 직접적으로 막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기에서 6, 7주마다 핵폭탄 하나씩 만들 수 있고 트럼프 임기 내에 50개까지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그 얘기는 바로 미국 사람들이 북한의 어떤 그런 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바로 가슴으로 느끼게 네. 만들어요. 이거는 바로 치기 직전. 그게 네. 선제 타격이든 뭐든 무력으로 치기 직전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다. 명분을 그런 쌓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매우 중요해야 될 그런 시점이에요. 네. 코리아 패싱이 한국 차기 대통령 뽑고 난 다음에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네. 그 해답은요. 아베처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아베처럼. 아베가
저 트럼프가 당선일 때 쫓아가서 만났죠. 네. 그다음에 또 만났죠. 네. 그다음에 일부러 골프를 쳐갖고 보기가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하고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한국 네. 정부가 대통령을 뽑아도 네. 뭐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게 제 예측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탑 10 다음 이어지는 순서 준비돼 있고요. 김정봉 전 NSC 정보관리실장 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듣도록 하고요.